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오늘은 평균값 정리부터, 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네, 간단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일단 평균값 정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로레 정리라는 게 있는데, 노래 정리에 대해서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F라는 함수는, 아래에 이제 세 가지 가정을 만족하는 함수라고 하겠고, 첫 번째로는 F는 이제 패구간 A와 B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F는 개구간 A와 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F는 A, 그리고 F는 B가 같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할 때, F 프라임 C는 0을 만족하는 수가 이 열린 구간 A, B 안에 존재한다라는 게 롤의 정리거든요. 이거를 이제 말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조금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네 개의 함수 모두 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 함수들이에요. A랑 B 사이에서 A와 A랑 B라는 패구간 안에서 연속인 함수들이고 또 각각이 A랑 B의 열린 구간 안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FA와 FP가 서로 같잖아요, 값이. 이런 함수들일 텐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이 함수들은 이렇게 빨간 선으로 접선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 접선이 평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A랑 B 구간 사이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인 값이 하나 이상 존재를 한다. 필이 하나 이상 기울기가 0인 접선이 존재를 한다. 네, 그게 이제 롤의 정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데 지금 FA랑 FB가 같기 때문에 먼저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먼저 보면 어쨌든 얘는 A와 B 사이 C로 갈 때 그러니까 값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기울기가 양수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여기 A랑 C 사이에 있는 미분계수는 양수일 거잖아요. 접선이 이런 상태로 양수인 상태로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테니까. 그러면 C까지 왔는데 C에서 이제 B로 갈 때는 값이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계속 음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쨌든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에서 음수로 전환하는 그 구간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기울기가 0인 이 0인 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은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기울기가 0인 접선이 하나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논리거든요. 네. 요거를 보더라도 똑같죠. 어쨌든 A에서 B까지 이제 가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지 않는 이상 뭔가 곡선을 통해서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든 그런 구간은 존재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부호가 딱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든 변하는 딱 지점이 존재를 할 거란 얘기고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롤의 정리예요. 네. 이거는 뭐 모든 구간에서 기울기가 0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만족을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게 롤의 정리고 네, 이거 증명은 극값 정리랑 페르마 정리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그 두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데 일단 극값 정리라는 게 이거였죠. 극값이라는 거는 이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말하는 거고 음, F가 이제 폐구간 A와 B에서 연속이면 뭐 A와 B 특정 구간 안에서 연속이면 F는 A와 B의 어떤 수 C와 D에서 최대값 FC와 FD를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연속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 그 폐구간 안에서 연속인 그래프가 있으면 그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하나 이상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굉장히 좀 당연한 말이었잖아요. 어쨌든 연속이라는 그래프 안에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러면 그 그래프 안에 제일 작은 놈하고 함수값이 제일 작은 놈하고 제일 큰 놈이 그 그래프 안에 존재를 할 테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였었고, 그리고 페르마 정리는 F가 C에서 그 값을 갖고, 그러니까 극대값 혹은 극소값을 갖고, 어, F 프라임 C가 존재하면 F 프라임 C는 0이다 라는 게 페르마 정리였어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죠. 음, 그러니까 어쨌든 FC가 존재한다는 것, F 프라임이 존재를 한다는 건 C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극값, 극대값 혹은 극소값 이렇게 뭐 위로 볼록인 이 지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이 지점을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그 미분 계수는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페르마 정리였고 그거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죠. 이 두 가지 정리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얘는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기 극값 정리에 의해서 F는 폐구간 A하고 B에서 연속이다. 네. 이 한 가지 정의만으로도 얘는 이제 A와 B 사이에 극대값하고 아니 극대값이 아니야.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그리고 F는 개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고. 근데 이 3번에서 A하고 FB는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패구간 A, B에서 연속이니까 A와 B를 포함한 모든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하나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근데 FA하고 FB는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첫 번째 이 함수 같은 경우 얘는 이제 모든 점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겠죠. 그냥 직선의 그래프니까 상수 함수니까. 근데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 열린 구간 A와 B 사이의 열린 구간 내서 이 FA와 FB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라고 하면은 FA하고 FB는 이제 제외가 되잖아요. 얘는 최대값이 아닐 테니까 요런 형태의 그래프인 경우는 그러면 열린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F는 이제 열린 구간 A와 B를 제외한 개구간 A, B에서 최대값이 존재를 하는데 얘는 이제 미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최대값, 그러니까 극값이 존재를 하면서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값은 0이라고 하는 게 페르마의 정리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리를 해보면 그 극값 정리하고 페르마의 정리를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F'C는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극값 정리라는 것은 A와 B 이 폐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러면 최대값 올 최대값하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만드는 어떤 C가 있을 거잖아요. C. FC는 최대값일 수도 있고 최소값일 수 있는데 얘는 이 FC가 어, 최대값일 수 있고 최소값일 수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C는 이제 네, A와 B를 포함한 그러니까 A와 B 팩관 안에 존재를 한다라는 게 이제 극값 정리였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 폐구간 안에 뭔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니,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있어야 되는데 3번을 보면은 FA하고 FB는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 그러니까 이 FA하고 FB이면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케이스를 이제 케이스별로 그려본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케이스는 A와 B를 제외한 모든 이제 X가 A와 B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FA와 FB보다 큰 X도 있고 작은 X도 있는 이렇게 혼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FX가 다 FA와 FB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오케이. 얘는 어쨌든 얘는 FC 모든 이제 A와 B 사이에 열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의 그 미분계수가 0이니까 네, 만족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FA하고 FB가 같은데 그 사이에 있는 x들이 얘보다 크니까 FA하고 FB는 최대값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요 A와 B 사이에 있는 열린 구간 안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극값 정리는 어쨌든 이제 1번을 통해서 요 A와 B 열린 구간 사이에 뭔가 최대값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이 이번의 케이스에. 근데 페르마의 정리는 얘가 이제 극값을 가지면 극값은 뭔가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극대값, 극소값을 뜻하는데 얘는 이제 극대값이라는 건 최대값을 포함을 하는 거죠. 얘가 극대값이긴 하지만 최대값일 수도 있고 최대값이 아닐 수도 있고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얘기 극소값도 최소값일 수도 있고 최소값이 아닌 그냥 극소값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극값을 가지고 해당 그 만약에 거기 C에서
값을 가진다고 하면 그리고 이 C에서 미분이 가능을 하면 얘는 이 미분 계수는 0이다라는 게 페르마의 정리였는데 두 번째 조건에서 얘 개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극값 정리에 의해서 요 사이에 있는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얘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페르마의 정리에 의해서 이, C가 극 대값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미분 계수가 0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두 정리를 극값 정리와 페르마 정리를 조합을 하면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롤의 정리예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얘가 A와 B와 같은 상태로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X에서 X가 FA와 FB보다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패구간 안에서의 그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적어도 FA와 FB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열린 구간 안에서의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그러면 걔는 또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최대값을 가지는 C1, C2에서의 미분 계수는 0일 수밖에 없다. 페르마의 정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롤의 정리는 어떻게 보면 극값 정리와 페르마의 정리를 음, 네, 조합을 해서 어, 좀 파생되는 또 다른 정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 정리라고 있는데 네. 조건은 거의 뭐 롤의 정리랑 비슷해요. 어쨌든 첫 번째, 패구가 A, B에서 연속이다. 아,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어쨌든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한 건데 음, 궁금하지만 결론이 안 난 포인트가 있긴 하거든요. 한 가지. 그 여기서 어쨌든 이제 폐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A와 B를 포함한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1번을 안 쓰고 2번만 쓰면 안 되나? 그러니까 F는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기 때문에 2번이라는 이 문장 하나로 개구간 A와 B에서는 연속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면 1번이 없고 2번만 있으면 그냥 A와 B 사이에서 미분이니까 연속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FA와 FB가 같다. 그럼 이 2, 3번만의 조건으로, 어, 네,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이런 아래와 같은 형태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만약에,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열린 구간 안에서 이렇게 그렸다고 할게요. 근데 FA는 점이 뭐 이렇게 있어. B는 또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3번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리고 2번 조건.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FA랑 FB. 점이 이상하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불가능하죠. 이 지금 롤의 정리가. 그러면 또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아니 개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그냥 패구간 A와 B에서 연속이라는 말을 포함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뭐 x가 물어봤을 때 x분의 델타 y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정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그럼 또 극한값이 존재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와 B 열린 구간, 개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점은 그러면은 어쨌든 그 열린 구간이 있을 때 맨 왼쪽에 해당하는
거기에서도 이제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쨌든 그러면 이 좌극한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A라는 그 점도 이렇게 이어진 상태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가 되지 않는 이렇게 이어진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여기에 개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기 이제 개구간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끝에 있는 그 점이 있을 텐데 그 점은 자극한이 없잖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2번 정의만으로, 아니 2번만으로, 그러니까 A와 B 열린 구간,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만으로 그냥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다라는 게 포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좀 음, 막히더라고. 뭔가 이제 정확한 그, 그 수학적인 정의나 이런 거는 저쪽 지금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배우진 않고 저기서 배우잖아요. 뭐 증명기초 쪽에서 하는 그쪽에서 배우는데 하여튼 그쪽 이제 뭐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제 네, 수준으로는 결론이 안 나더라.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그럼 또 이제 생각이 생각을 물고 계속 꼬리를 문다고 제가 방금 이제 끝점에서 개구간의 이 끝점에서는 막 FA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끝점에서는 자극한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잖아요.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끝점? 그럼 끝점이 뭔데? 개구간을 정리를 했으면 너가 끝점에서 자극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개구간에서의 끝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할 말 없거든요. 제가. 어, 그래서 아, 뭔가 여기 이 제가 이제 채우지 못한 그 간극 사이에 뭔가 엄밀히 정의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뭐 엄밀히 정의된 그 수학적인 정의를 따르자면 1번, 2번 둘 다 명시하는 게 맞는 거니까 책에서 이렇게 명시를 했겠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딱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리고 평균값 정리인데 평균값 정리는 F는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라고 하자 하는 거고 똑같고 1번은 2번도 똑같고 네. 그 1, 2번 똑같은 거죠. 근데 FA랑 FB가 같다는 그것만 없어진 거예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함수 F가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아래 이 식을 만족하는 C가 A, B 열린 구간 사이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식을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림을 보면 어쨌든 FA와 FB가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된 구간 안에서의 이제 연속인 함수가 뭐 이렇게 있겠죠. 아무렇게 뭐 직선 이렇게 일 수도 있고 그런 함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 끝점을 연결한 이 직선 이걸 할선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할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고 네, 이 할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을 가지게 하는 C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접선을 막 그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정의역에서 접선을 막 그려보면 그 접선들 중에서 이 할선의 기울기가 같은 네, 접선이 하나 이상 존재를 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되는데 이걸 그냥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이거예요. 어쨌든 이게 B-A가 FB-FA가 이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을 하는 식이고 이것도 그냥 점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미분 계수잖아요. 그게 같다. 이걸 만족을 하는 C가 요 사이에 열린 구간 안에 있는 사이에 존재를 한다. 네. 라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앞에 그 정리들을 사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데 네. 그렇게 그게 좀 직관적에게 와닿지 않는 증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이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접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어쨌든 직선으로 이어지면 이것도 위에 로레 정리랑 마찬가지로 모든 점에서 이게 C를 만족하는 점이 모든 X가 될 거잖아요. A와 B 구간에서.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접선은 이 할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을 테니까. 네, 그거는 뭐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이외에 이 직선이 하는 다른 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손을 떼지 않고 그린다고 하면 이런 곡선일 수밖에 없겠죠. 뭐 이렇게 그리거나 뭐 이렇게 그리거나 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 이런 그림 안에서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기울기보다 뭐 크게 출발을 하거나 이 기울기보다 낮게 작게 출발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출발을 하면 얘가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요 기울기보다 낮은 기울기로 몇 번 먹여줘야지 여기로 도착을 할 거거든요. 어쨌든 요 기울기보다 높은 쪽이면 얘는 이 점은 요 B보다 그러니까 A보다 이렇게 높은 쪽으로 갈 테고 그럼 얘는 또 여기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려면 이 기울기보다 낮은 쪽으로 언젠가는 먹여져야 되는데 그 먹여지는 그러니까 요 기울기보다 작아지는 그 지점, 그 지점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여기를 만약에 뭐 D라고 한다면 A에서 D로 갈 때 이렇게 요 접선의 기울기보다 증가를 하게 되면 어쨌든 얘는 이 점은 요 선보다 위로 갈 거고 만약에 여기서 요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평행인 상태로 가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를 가야 돼. 그러면 요 기울기보다 작은 값으로 네, 가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그 지점이 하나 이상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논리상 그 지점을 네, 그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할선의 기울기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냥 평균값 정리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논리상 봐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실 노래 정리도 증명은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다음 뭐 한두 달 지나고 노래 정리 증명 어떻게 해라고 물어보면 헤맬 거거든요. 누가 뭐 이렇게 뭐 옆에 극값 정리랑 저기 페르마 정리 이용하는 거라 야라고 말해주면 뭐 이렇게 이거 그 국제 정리를 이렇게 맞춰보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외우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냥 이거는 뭔가 우리가 뭐 연속이라는 개념하고 뭐 미분계수, 그러니까 기울기 그런 개념이 확고히 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요걸 쭉 읽었을 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은 네 넘어가도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모든 증명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평균값 정리 그런 이제 개념이 잡혀 있으면 평균값 정리라는 게 뭐였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금방 이제 떠오를 것 같거든요. 고래 정리, 편곡 정리. 네, 그 정도로만 개념, 그 각각 뭐 연속에 대한 개념, 뭐 그런 개념들이 조금 간단하게 잡혀 있으면, 논리적으로, 네,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정리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 가능한 정리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음, 지금 4장이 미분의 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에 미분의 응용 전에 이제 3장까지 뭔가 좀 빡세게
개념 공부를 했으면 미분의 응용은 축 읽어보면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정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쭉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구간 A, B, 이게 열린 구간이죠. 이의 모든 x에 대해서 그 미분계수가 0이면 f는 열린 구간 A, B에서 상수함수이다. 이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점에서 의 접선이 그냥 이렇게 평평한 이게 직선이에요. 모든 점에서의 이 접선에 대한 기울기. 그것은 어쨌든 이제 음, 델타 x가 아무리 변해도, 그러니까 x 값이 아무리 변해도 y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델타 y는 무조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y가 특정 값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 라는 말을 다르게 써놓은 거랑와 다름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수함수다. 뭐, 네, y는 뭐 3, 뭐 y는 2 이런 함수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그냥 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놨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책에서 하면 한번 뭐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간 A, B의 모든 x에 대해서 그 어쨌든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 거고 그 F랑 G의 미분계수가 모든 정의역에서 같다면 F-G는 그 열린 구간 A, B에서 상수함수이다 라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거는 보면 그러니까 F-G, 그러니까 F-G라는 H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F-G라는 H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H라는 이 함수가 상수함수라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상수함수. 네. 그러니까 F와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뭔가 뭐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3차 함수일 수도 있고 뭐 1차 함수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A, B라는 구간이 뭐 0에서부터 뭐 5까지라고 해보죠. 그러면 어쨌든 요 구간 안에서의 미분이 가능하고 정의가 된 함수니까 F부터 그려본다고 했을 때 F, F0을 딱 찍어보자고요. F0이 여기라고 하고 G0이 여기라고 했어요. 그럼 얘의 어쨌든 델타 X 분의 델타 Y가 다 같다는 거잖아요. 모든 점에서. 그럼 여기서 5까지 그려보면은 그렇다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그려지는 이 패턴이 같을 거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같게 그려지겠죠. 어쨌든 델타 x 0에서 5로 갈 때의 델타 y는 똑같다는 말이니까 f랑 g가 똑같이 그려질 거고 여기에 대한 간격, 이 간격이 f-g잖아요. 얘가 f고 뭐 얘가 g라고 했을 때 뭐 두 개 바꿔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간격이 똑같을 거란 얘기고 요거의 간격에 대한 함수가 h라는 거거든요. 그럼 h를 따로 그려보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얘 뭐 h 요 간격이 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어쨌든 고정이잖아요. h라는 함수는. 그러니까 이게 상수 함수라는 거. 그러니까 그림으로 뭐 그려보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정서인 거죠. 네 그거를 말을 하는 거고 이거를 뭐 증명을 할 때 뭐 네 똑같이 평균가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 네, 라는 거고, 그거는 책에서 뭐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4.3절 그래프의 모양을 말해주는 도함수인데 그 증가감소 판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어쨌든 미분의 응용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보고 지금까지 뭐 공부했던 내용을 음미를 해보면 네,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f 프라임 x가 양수인 거죠. 양수이면 f는 증가 함수이다. 당연한 말이죠. 그 모든 구간에서의 기울기가 그 양수면 어쨌든 x가 뭐 0에서부터 뭐, 뭐 양수, 뭐 5로 증가를 할 때마다 y도 똑같이 증가를 한다. 라는 게 이제 모든 그 f 프라임 x가 양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y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델타 y가 무조건 플러스다. x가 플러스로 변해가면 네 그런 거고 f 프라임 x가 또 플러스라는 거는 뭐 델타 x가 마이너스면 f 프라임 x가 플러스가 되려면 델타 y가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x가 왼쪽으로 가면 y도 왼쪽으로 가는 거고, 뭐 y도 아래쪽으로 가는 밑으로 내려갈 거고, x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델타 y도 플러스여야 되니까 y도 위로 갈 거다. 그러니까 곧 증가 함수다 f는 그런 얘기고, 네, b는 이제 반대 얘기인 거죠. 네, 그게 그냥 증가 감소 판정법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개 도함수 판정법이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C가 연속함수 F의 인계수라고. 자, 인계수는 뭐 이런 거죠. FC 뭐가 0일 때 그리고 C에서 그러니까 FC가 존재를 하지 않을 때. 안 하면 이제 C는 인계수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인계수의 정의인데 앞서 살펴봤던. 그러니까 C가 연속함수 F의 인계수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F 프라임이 C를 기준으로 양수에서 음수로 변한다면 F는 C에서 그때 값을 갖는다. 네, 이거를 한번 좀 음미를 해보시면 어쨌든 인계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연속함수, F는 연속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함수에서의 인계수일 조건은 그냥 어쨌든 연속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인계수인 경우는 뭐 여기 인계수일 거고 여기고 인계수 이런 게 인계수인 거잖아요. 근데 연속함수인데 이 인계수는 다 미분이 가능한 거고 뭐 연속함수인데 미분 불가능한 인계수인 경우 뭐 이거는 f가 연속함수인데도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 서 존재하는 이런 점들이 인계수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C를 기준으로 F 프라임이 양수에서 음수로 변한다면 그 어떤 거죠? 만약에 요 왼쪽 그림에서 그런 케이스가 어떤 점이죠? 요걸 A, B, C라고 한다면 다시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A, B, C 인계수가 세 개가 있잖아요. 왼쪽 이 그래프에서 네. 세 개가 있고 여기가 다 저기 F 프라임이 0인 이 세 개 중에서 이 A에 해당하는 인계수는 A, B, C 중에 어떤 거죠? A랑 C요. 네네. 그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에서 음수로 변한다면 그러면 F는 C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맞죠? 극대값이고 극소값이고 극소값이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어, 임계수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음, 그러니까 그 값을 가지면서 얘가 그 값을 갖는데 미분이 가능해. 그러면 그 미분 값은 0이다라는 게 페르마 정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이게 인계수가 세 개가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인계수들의 F 프라임이 이 인계수 주변에서 얘가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경우, 얘는 이제 대값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경우는 극소값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A랑 B가. 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기서의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해서 어쨌든 얘의 미분값은 필요 없거든요. 지금 A랑 B가 하는 말은 요 왼쪽에 대한 미분값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왼쪽에 있는 미분값이 플러스인데 요 오른쪽에 있는 미분값이 마이너스야. 근데 얘는 임계수, 이 연속함수에서의 임계수야. 미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조건만 만족을 하면은 얘는 극대값이라는 거고. 뭐 이렇게 된 있을 수도 있겠죠. 요 임계수는 이제 극소값이라는 거. 네. 차근차근히 이제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냥 개념이에요. C는 만약 F'이 C 양쪽에서 모두 음수이나 양수라면 F는 C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 이것도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C 같은 케이스를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C 같은 케이스의 함수를 그리고 거기에 인계값을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이런 거이려나요? 요렇게 하거나, 네, 이렇게 하거나,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방금 그려주신 케이스도 있고 어쨌든 뭐 정말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죠. 좀 말씀하신 이런 여기가 그냥 직선이고 이런 케이스. 네. 그러면 이게 연속함수라고 한다면 얘의 인계값은 여기 구간 모두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끝점에서 살펴보면 어쨌든 요 왼쪽에서는 이제 0일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네. 이것도 C 케이스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0, 오른쪽.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왼쪽 0, 오른쪽 0. 네, 모두 C에 해당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X 세제곱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X 세제곱 그래 좀 여기가 이제 F 프라임 0인 임대값인데 네. 어쨌든 이 기울기가 왼쪽도 플러스고 오른쪽도 플러스니까 C 케이스에 해당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극대값 혹은 극소값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네. 그걸 이제 일개 도함수 판정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도함수. 저거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나? 지금 F의 이계 도함수는 F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이제 두 그래프를 볼 때 뭔가 이제 A 그래프는 그러니까 A, B 둘 다 증가 함수기는 하죠. 둘 다 이제 증가 함수인데 A 그래프는 증가 함수인데 약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 거고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고 B는 이제 위로 볼록한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 두 가지 함수에 대한 차이점은 그림으로 보면은 이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는 접선 있잖아요. A에 대한 A 그림을 먼저 보시면 요 접선 A, B 사이에
접선을 다 그려버리면 그 F 그래프, 그 파란색 그래프의 다 밑에서 그려지거든요. 아래에서 그려지거든요. 근데 위로 블록한 케이스는 이 접선들이 다 파란색 그래프 위에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연하겠죠. 이렇게 특정 점을 딱 찍으면 어쨌든 아래로 볼록한 애들은 특정 점을 기준으로 다 그 그래프의 F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다 클 거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든 점에서. B 같은 경우도 특정 점을 다 찍어봐도 그 점에서 그 주변에 있는 F의 그래프는 뭐 위로 볼록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접선, 네, 직선보다 다 작은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특징을 가진다.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A에서 B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는 계속 증가해요. 네. 그리고 B의 경우는 A에서 B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얘가 A에서 이제 B로 가는데 증가함수니까 B로 가는데 그냥 요 직선을 하나 그렸다고 할게요. 직선을 그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이 직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 똑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똑같이 이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 예, 접선의 기울기는 다 똑같을 텐데, 얘는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 위에 이 직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출발을 낮게 시작을 한 거예요. 낮게 시작을 했으니까 B로 가기 위해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이 직선 내 델타 Y랑 맞추려면 점점 가면 갈수록 델타 Y의 비율이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높아야 되겠고, 이건 이제 반대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감소한다. 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F의 이제 더블 프라임, F의 이계도 함수가 양수라며. 그러니까 저희가 이계도 함수가 양수라는 건, 그러니까 뭐, 이계도 함수 말고, 그냥 F 프라임이 양수라는 건, 원래, F를 생각을 해볼 때, 그 그래프는 뭐라고 했죠? F 프라임이 양수야. 모든 점에서. 그럼 그 그래프는, 원래 원시 함수의 그래프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양수예요. 양수인 그래프가, 아니, 양수라고 할 때,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는 fx를 그려보라고 하면 이 fx는 어떤 종류의 함수일 수밖에 없는지 증가함수. 네, 증가함수죠. 앞에서 그 얘기했던 그런 개념과 똑같이 f의 이해도 함수가 양수라는 거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a에서 b로 가면 갈수록 계속 증가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FA 프라임이 증가함수라는 거예요. F의 이계도함수가 양수라는 건 FA 프라임이 증가함수다. 라는 거는 또 바꿔서 말하면 X가 증가할 때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한다. 라는 거랑
말이에요. 그러면 F의 이계도 함수가 음수는 반대겠죠? 얘 가면 갈수록 접선의 유기가 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F'X가 네, 감소 함수라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오목선 판정법을 하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변곡점, 이건 그냥 정의예요. 뭐,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곡선 F가 점 P에서 연속이고, 그곳에서,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또는 그 반대라면 점 P를 변곡점을, 이거 뭐 그림으로, 어, 그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할 때인 거죠. 그럼 여기서의 변곡점은 여기가, 이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요 왼쪽 요 변곡점 기준으로 여기서 접선을 그려보면 다 이 사인 함수 위에서 그려질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아래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죠. 네, 그 구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더블 프라임 x는 네, 여기서의 더블 프라임 x 반대가 되겠죠. 요 기점을 그냥 변곡점이라고 한다. 그거 그냥 정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계도함수 판정법인데 F 이계도함수가 C 근방에서 연속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F 프라임 C는 0이고 F의 이계도함수는 플러스면 F는 C에서 극소를 갑니다. 네.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F 프라임 C가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인 거잖아요. 그러면 F가 C 근방에서 연속이니까 뭐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뭐 여기 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 요 근방에서는 연속이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럴 때 그리고 더블 프라임이 양수예요. 그럼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죠. 요 근방에서는 잘못 그린 거. 이거는 B 케이스가 되겠죠. 반대로 더블 프라임이 여기서부터 뭐 요런 가파르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음수로 바뀌니까 얘는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감소함수인 경우 그러면 F 더블 프라임이 음수겠죠. 얘는 B인 경우 이런 케이스를 말을 하는 거고 네 반대로 뭐 C에서 이런 경우 여기 F 프라임 C라고 하면 C는 0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죠. 네. 그림으로 그려보면 되게 네, 이해가 잘 되는 거. 네, 이런 경우라면 여기서 얘는 극소를 갖고 A 케이스. 얘는 이제 극대를 갖는 거. 이게 또 함수 판정입니다. 네, 사실 뭐 어렵지는 않죠. 네, 여기까지 보면 이게 네, 4.2, 4.3 같은데.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잠시만요. 좀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 일단 로레 정리와 노래 종류와 편곡 정리에 대한 문제 세 문제씩 출제해줘. 일단 여기서 한 문제씩 내지 두 문제씩. 아,
총 세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증가 감소, 뭐 1계 도함수 판정법, 2계 도함수 판정법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볼까요? 로레 정리 1번이랑 평균값 정리 1번, 3번 풀어볼게요. 1번, 1번, 1번. 로레 정리는
저희가 문제 또 풀어봐야 돼가지고 하나 빠르게 한번 보고 다음 문제 한 세 문제 또 풀어볼게요. 어, 1번 13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건 1번이 이제 패구간 뭐 이건 당연히 뭐 패구간에서 연속이죠. 얘는 이제 모든 x에서 연속이니까 1번은 맞고 그 얘도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2번 미분 가능하고 그 3번은 F1하고 F3이 같아야 되니까 계산해보면 0으로 같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 그 만족을 하니까 C를 구해야 되겠죠. 그 C라는 거는 이제 F 프라임 C가 0을 만족하는 이제 C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일단 F 프라임 X부터 구하면은 2x-4가 되고 얘가 이제 0이어야 되니까 X는 2. 네. 그래서 C가 2가 됐어요. 네. 답 틀리면 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평균값 정리 1번이죠. X제곱 이 구간 1 패구간 1, 4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을 한다고 할 때 그에 따른 C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어쨌든 이 저 직선 1, 뭐 1,1이죠. 1,1, 4,16 이렇게 해당하는 그 직선의 기울기하고 그 f 프라임 x, 그러니까 EX가 같아지는 값을 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즉 f 프라임 x가 EX고 그 두 점의 이제 직선의 기울기를 우변해 놨어요. 그래서 4-1, 16-1 맞죠? 되는 거고 그러면 3분의 15니까 x는 6분의 15다. 네.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0,1이니까 델타 x는 1-0이 돼서 분모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각각 대입을 하면은 2 1이 되겠죠? 그게 이제 2의 x를 미분하면 2의 x니까 맞죠? 2x.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2의 마이너스 1, 2의 x는 2의 마이너스 1인데 x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ln을 양변에 하면은 ln 2x니까 얘는 여기는 x가 되고 이건 그대로 그러니까 x는 ln 2 마이너스 2가요. c 2 c는 2분의 아 약분을 안 했죠 제가 ln 2 마이너스 1 네 됐습니다. 이거 네 그 평균값 1번이 약간 네. 다른데요. 6분의 15가 아 제가 그거 약분을 안 했어요. 제가 3으로 약분해줘야 되는데 얘는 아 지금 값이 다르다고요? 성우님이 구하신 값이요? 맞아. 잘못 생각했어요. 맞아요. 아 네네. 그러면 빠르게 뭐라고 치면 좋을까? 일단 뭐 1계도 함수 판정법이랑 2계도 함수 판정법에 대한 문제, 계도함수 판정법, 2계도 함수 판정법에 대한 문제 각각 두 문제씩 출제 한 문제씩만 풀어볼게요. 2번씩 2번 풀어볼게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음, 마우스는 공식을 잡읍시다. 음,
어, 볼까요? 제가 일계도 함수 이거 2번 못 봤는데 일계도 함수 방정법을 사용해서 음, 네, 일단 볼게요. 혹시 푸신 저기 일계도 함수 2번 푸신 분 있나요? 저는 일단 네. 0이랑 1 나오긴 했어요. 아, 극소값이 0이고 극대값이 1점. 네. 제가 음, 네. 아, 푸는 공유가 안 되시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푸는 거 풀이 과정을 한번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푸셨는지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일단은 일계도 함수를 먼저 구하려고 미분을 했는데 제가 그 나눗셈 미분 까먹어가지고 곱미분으로 공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구했고 그러면 일제 미분값이 그 저기 0이어야 되니까 요 값이 이제 0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0이 되려면 어쨌든 얘는 못 되니까 0이 그럼 요게 0이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잘못했네. 요게 0이 아니라 요게 1이 요게 1인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저 요게 1이 되는 x제곱 절로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1이 지금 x잖아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 0이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이 불가정 맞나요? 지금 여기까지? x제곱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서 됐고 그럼 x제곱 플러스 맞는데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는 0이고 뭔가 지금 제가 미분해서 잘못했거나 그 미분하면은 네, 이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곱미분으로 풀긴 했는데 네, 그거 해서 미분된 값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불러줘 보시겠어요? 네, 제가 적을게요. 네 이래놓고 틀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지만. 제곱 마이너스 1 네. 이거죠? 네네 이거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되는 건가요? 1이 0이어야 되니까 그렇네요 1이면 x제곱 x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네 음 제가 미분을 곱미분으로 하다가 미분값을 잘못 구했네 네네 그럼 어쨌든 x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에서 미분값이 0이 나오고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을 한번 구해보죠. fx가 지금 마이너스 1을 뭐야 2번이니까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는 거고 F 2, 1이 2분의 1. 네, 이렇게 되네요. 네, 더블 슬쩍. 그냥 네. 이게 더 네네 맞는 거죠? 네네. x는 1, f1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네, 이거 네요. 그리고 이번은 이계도함수 판정법이니까 일단 f 프라임하고 이계도함수를 두 개를 구해 놓고 첫 번째로는 이제 저기 f 프라임에서 f 프라임이 이제 0이 첫 번째로 0이 돼야 되잖아요. 이 함수는 뭐 어쨌든 음, 다 이제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계수가 그런 이제 미분이 안 되는 구간이 없으니까 다 미분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거를 찾아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일단 0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에서 얘가 어, 왼쪽에서 이제 볼록한지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번쩍한지 이런 걸 판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이계도 함수를 구해 보니까 얘가 이제 음수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 요런 fx가 이런 그림이 되겠죠. 접선이 기울기가 높아졌다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그 사이는 네, 0. f 이계도 함수 0은 이 네, 0이죠. 왜 0? 잠시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2, 12에서 0.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아, 잠시만요. 낮아지다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 그 구간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은 어쨌든 어, 음수인 거죠. 음수이긴 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낮아지는 기울기가 잠시만요. 헷갈리네. F 더블 프라임 0, 0일 때 0일 때 0,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0. 0일 때 더블 프라임이 0이라는 거 오른쪽에서 0. 0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5를 넣으면 어쨌든 마이너스 0.5를 넣더라도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는 계속 감소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0은 감소하다가 0은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0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네, 네. 그리고 1 F1이잖아요. 지금 F2를 여기가 뭐 1이라고 한다면 F2가 플러스고 F2가 플러스라는 거는 기울기가 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구간 안에의, 어, 여기가 2고, 여기가 지금, 잠시만요. X, 아, 그러네. 여기가 1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0. 0이 0이고, 제가 0.5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2, 0. 0이 지금 더블 프라임이 0이라서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0.5를 넣었거든요. 0.5를 넣어보면 프라임이 3이잖아요. 얘도 뭐 0.5라고 했을 때 3이니까 아직 얘가 감소하고 있는 구간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얘가 이제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그 시점. 아, 더블 프라임 0이다. F 프라임 0일 때, F 프라임이 0이면 1, X가 1일 때 0. 대충 이렇게 될 거거든요. 맞죠? 0.5일 때도 지금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니까 얘는 아직도 기울기가 점점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죠. 네, 감소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면 되겠고, 근데 여기는 이제, 죄송합니다. 0.5니까 3이고, 3이니까 더블 프라임이 양수야. 양수니까 기울기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야 돼. 지금 그리신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F 프라임 F 프라임이 0인 거고, 네. 그리고 F 프라임 프라임이 1에서 양수, 1에서 양수니까 점점 기울기가 증가하는 그래프인 거고, 극소값을 가지고, 네, F 맞습니다. 프라임 마이너스 1에서 음수니까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를 제가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0.55인데 지금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더블 프라임이.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라는 거는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니까 여기도 이 지점에서 보면 어쨌든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그림이 맞겠고, 그리고 0일 때 0이니까 여기가 그 뭐죠? 그러니까 그 정의. 네. 까먹었네. 하여튼 그 정의 변곡점 변곡점이 되는 거죠. 네. 이 0일 때가 더블 프라임이 0이니까 이 시점에 이 기울기의 변화가 이제 0에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기울기가 점점 이제 감소하기만 하다가 이제 증가를 할 때 그 이제 변곡점이 0이 되겠고, 네. 그 마이너스 0.5를 넣어봐도 얘는 음수가 되니까 여기까지도 계속 감소하는 그런 형태. 이렇게 되겠네요. 네네. 헷갈리네요. 그러면 어쨌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대값이 되니까 2가 되고 1일 때 극소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네. 극소값은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2. 네. 맞습니다. 네, 헷갈렸어. 헷갈리는 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일계도함수 판정법 보면은 네, F 프라임이 C에서 C에서 양수였다가 음수로 변하거나, 뭐 음수였다가 양수로 변하거나, 요거를 그때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는다이잖아요. 네. 양수에서 근데 이, 일계도 함수 판정법이요. 네네. 일계도함수 판정법에서 네. 부호가 변할 때. 부호가 변할 때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는다잖아요. 네, 근데 그 방금 그린 그래프처럼 네, 뭐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이 한 세 가지 점을 기준으로 네, 뭐야 여기서는 음, 아닌데 여기선 점점 마이너스일 거고 여기서 점점 마이너스고 여기가 이제 변곡점인 거고 그죠? 네. 0이, x가 음, 0일 때가 변곡점이고, 지금 네 여기 이계도함수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 지금 f 더블 프라임이 0인 데가 x가 0일 때인 거고, 그러니까 요 지점은 다 f 더블 프라임이 음수가 되겠죠. 요 지점은 f 더블 프라임이 다 양수가 되는 지점이고, 요 지점이 f 더블 프라임 0이 되는 지점이고. 근데 일계도 함수를 보면은 여기는 다 기울기가 지금 양수잖아요.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니까 여기까지는 일계도 함수가 양수일 거고, 여기가 0이 네, 되고, 여기는 일계도 함수가 음수이겠죠. 네네 접선이 이렇게 되니까. 네. 여기까지 일계도 함수 음수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일계도 함수 양수. 아, 그러니까 일계도 함수는 여기서 0, 아, 여기서 0.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는 여기서 0. 제가 헷갈렸던 게 일계도함수에서 그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여기랑 네, 여기가 여기랑 세 군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 아, 네, 착각했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네, 중지하겠습니다.